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이기석입니다. 기초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계열 분석입니다. Time Series Analysis. 여러분들 리그레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이제 시계열 분석으로 상당히 다른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첫 슬라이드는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에서 시계열 분석이 있는데 시계열 모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First Order Autoregressive Model AR1이라고 하죠. AR1 모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1차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그러죠. Autoregressive 자기 회귀, regression은 회귀 모형이니까 그래서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했는데 YT는 알파 곱하기 YT-1 플러스 엡실론 t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yt라는 우리 리그레션에서 얘기하는 건 종속 변수라고 했는데 종속 변수가 또 오른쪽에도 또 나왔어요. 단 시차만 다르죠, 그죠? 시간 노테이션만 좀 달라요. yt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yt-1이고 거기에 알파가 곱해졌는데 알파는 1보다 작은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YT는 예를 들면 산업생산 성장률, 우리가 많이 리그레션에서 종속 변수로 이용한 IPG라고 할 수도 있고, 시계열 모형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시계열 모형의 확률 변수가 이퀄 사인 좌우에 있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는 것과 같이 시차적 차이만 있다. 그리고 시계열 모형은 상관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관함수, 특히 correlation function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auto 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YT하고 자신 YT의 T-1하고의 correlation, 그거를 자기 상관,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되지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적 직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열 모형의 시계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 시계열 모형이 무엇이냐, 즉 하느님이 어떤 시계열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셨나,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회귀 모형, 회귀 분석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죠, 그죠? 우리 뭐를 이용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학 직감을 이용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비 가거나 트집 잡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는 시계열 모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시계열 모형은 주로 세 단계를 거쳐서 구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델 아이덴티피케이션, 마델을 결정해야 돼. 시계열 모형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는데, 어렵다고 했죠. 근데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마델 에스티메이션이 모형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추정할 수가 있죠.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있는지, 어떤 식의 모형인지를 알아야 파라미터가 뭐가 있고,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뭐 마델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마델 에스티메이션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마델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데 필요한 숫자가 마들 에스티메이션 해야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AIC하고 SPC 값인데 그 값들이 마들 에스티메이션 때 나와요. 그걸 해야지 나오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을 함께 한꺼번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들이 이제 선택이 됐으면 다이그노스틱 체킹, 마들 진단 검증, 진단을 한번 해야죠. 우리가 제대로 마들을 결정을 한 거야. 해가지고 검증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AR1 모델, First Order Auto Regressive Model 해서 AR1입니다. 이 모형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거의 모형의 타임 시리즈 모델의 뭐 제일 가장 먼저 배우는 이런 모델이죠. 아주 그냥 기본이 되는 모델 AR1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왜 배우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어드밴티지가 뭐 있느냐 이 모델을 배우는 그 forecasting is straightforward.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식은 죽 먹기다,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불편한 점은 우리가 단점을 뭐냐, advantage는 알았는데 disadvantage는 economic theories and or economic intuition cannot be reflected. 이 모델에다가 우리가 economic 이론이나 economic 직감들을 여기다가 여기 넣을 수 없다, reflect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경제학자가 disadvantage는 쓴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에 비해서 회귀 모형은 우리가 많이 본 YT 이퀄 알파 더하기 베타 XT 더하기 UT는
어떤 거냐? 이거에 우리가 배운 리그레션 모델의 어드밴티지는 뭐가 있느냐? 뭐 이게 반대죠. 타임 시리즈 모델하고 economic theories and or economic intuitions can be reflected.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모델하고 다르게 에코노믹 이론이나 우리 경제적 직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reflect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forecasting is almost impossible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회계모형에서 미래가 YT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YT 플러스 1을 forecast 하고 싶다, T 시점에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설문에서 XT도 T 플러스 1 값이 있어야 되네. 그죠? YT는 XT니까, 그죠? 그래서 동시대로 이렇게 리그레션 모델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orecasting은 almost impossible. 왜냐면 XT를 그러면 forecast 먼저 하고요. 그러면 거기다 넣고 YT를 뭐 forecast 한 값을 어쩌 뭐 그러면 forecast 한 값으로 forecast 하는 거 이러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forecast 값들의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세스를 가지고서 시계열 분석을 배우는 이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내가 보기로 세스보다 더 아주 깊게 아니 다양하게 결과값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비자들한테 저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못 봤습니다. 세스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봐서 세스만큼 제대로 된 시계열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스를 배우면 시계열 분석을 꼭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세스에서 그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가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는데 뭐 타임 시리즈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모형을 이제 선택하고 모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뭐를 선택을 하느냐 아까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오토 코릴레이션을 가지고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선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말하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알면 모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임 시리즈 모델 분석을 한다면 시계열 분석에서 뭐가 처음에 나오느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한번 구해 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우선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베리언스가 있어야 돼요. 베리언스. 그러니까 그 시리즈 YT라는 시리즈의 베리언스를 우선 구해야 되고 YT 시리즈에 뭐를 구해야 되느냐? 오토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베리언스를 우선 구하려니까 YT가 알파 곱하기 YT 마이너스 1 더하기 엡실론 T 가지고는 베리언스 구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YT 이퀄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퀄 사인 오른쪽에는 전부 엡실론 T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합니다. 백색 잡음. 이 YT 엡실론 T로 쭉 바꿔놓으면 그러면 베리언스 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YT 이퀄 알파 곱하기 YT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엡실론 T인데 오른쪽에 있는 YT 마이너스 1을 뭐로 대체해요? YT-2 값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YT-2 값을 YT-3 값으로 대체하고 계속 repeated substitution을 하면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대치를 했죠. 그 과거값들로 계속 대치를 하게 되면 엡실론 T만 결국은 종국에는 남게 되는데 엡실론 T 플러스 알파 곱하기 엡실론 T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의 제곱 엡실론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래서 무한히 이제 오른쪽으로 엡실론 T 값들이 과거 값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expectation을 우선 취하게 되면 엡실론 T는 백색 잡음 white noise니까 expected 값은 얼마? 0이고 되고 그래서 YT의 expected 값은 뭐예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무한히 더해요. 그래도 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베리언스 식이 쉽게 되죠. 베리언스 오브 YT가 어떻게 되느냐? YT에 제곱해가지고 이거에 expectation만 취하면 되죠. 근데 white noise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끼리의 오토 코릴레이션은 전혀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엡실론 T하고 엡실론 T 마이너스 1 간의 코릴레이션 없습니다. 0이에요. 엡실론 T 마이너스 1하고 엡실론 T 마이너스 2 0입니다. 그래서 i하고 j가 있는데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가 있는데 i하고 j가 다르면 그 값은 전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 그래서 이제
0이고 우리가 베리언스를 구해서 그러면 뭐를 구해야 돼요? 코베리언스를 구해야 됩니다. 오토 코베리언스 주로 gamma 1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코베리언스의 정의는 expectation 취하는 거죠. 또 yt 빼기 expectation yt 마이너스 expectation yt 마이너스 1이 두 개를 곱하는 건데 우리가 구했잖아요. expectation yt하고 yt 마이너스 1은 전부 0이니까 yt하고 yt 마이너스 1을 곱해서 expectation을 취하면 되네. 그것도 전부 오른쪽에 엡실론 t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두 개를 이용해서 곱하기 해가지고 expectation 취하면 뭐가 되느냐 알파 곱하기 감마 지로라는 감마 지로가 뭐냐면 베리언스입니다. 베리언스 지로 오더 오토 코베리언스니까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감마 지로 알파의 제곱 곱하기 감마의 제로 알파의 3승 곱하기 감마 지로 그러니까 오토 코베리언스가 아주 시스테메릭하게 외우기도 좋고 뭐 아주 제대로 잘 됐어요. 감마 지로를 다 곱해주는데 알파 승만 알파의 1승, 2승, 3승, 4승 이렇게만 되니까 아주 뭐 쉬워요. 판단하기도 좋고 그러면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로우 1 이렇게 1차 오토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first order 오토 코릴레이션은 감마 1을 감마 0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되고 그다음에 second order 오토 코릴레이션은 알파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알파 3승이 되고 이것도 아주 시스테메릭하게 뭐 아주 쉬워요. 그죠? 그리고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제 오토코릴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파셜 오토코릴레이션도 있어요. 파셜 오토코릴레이션은 뭐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yt를 yt-1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yt-2로 여기 2가 됐어야 되는데 1으로 돼 있네요. yt-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yt-3가 되고 yt-4가 되고 그러니까 AR1, AR2, AR3, AR4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쓴 것들의 마지막 그 파라메터 값들, 알파 11 값, 알파 22 값, 알파 33 값, 알파 44 값,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파셜 오토코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스가 이제 우리한테 결과값으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PACF, 아까 ACF라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파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에요. 그래서 PACF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의 알파 11, 알파 22 이런 것들의 이제 집합이죠.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 이거를 파셜 오토코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R 뭐냐, AR1이냐, AR2냐, 하나님이 AR3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AR4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AR1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파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셋스가 이렇게 찍어주는, 바 그래프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바가 저기 쉐이드된 그 리전을 완전히 벗어났죠. 그래가지고 위로 그래서 0.9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바가 0.9 값이 0.9인데 알파 11이죠. 0.9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생산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바나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다른 바들은 전부 95% 신뢰 구간이 되는 그런 그 쉐이드된 에어리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0이라고 해도 이제 규모 가설을 0이라는 규모 가설을 기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AR 오더는 뭐예요?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AR 오더가 1이니까 AR 1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ACF로 뭐를 알 수 있어요? AR의 오더 나중에 나오겠지만 ACF는 오토코레이션 펑션으로는 MA의 Moving Average Process의 오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ACF는 이런 거라는 거, 요거의 알파 11 요것들의 집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캐스팅 마지막으로 이제 세스가 포캐스팅 우리 해주는데 이게 포캐스팅 하는 건 뭐야? 미래값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래값이라고 한다면 yt 플러스 1을 미래값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t기에 있다 한다면 알파 yt 더하기 엡실론 t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죠? AR1이니까 그러면 AR1을 뭐예요? t기에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한다는 게 뭐예요? expectation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conditional expectation을 취하는 것이 바로 forecasting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expectation yt 플러스 1 given 오메가 t 한 거. 그래서 오메가 t, given 오메가 t가 뭐예요? information are available at time t. all the information available at time t. 요 뜻입니다. 오메가 t가. 그래서 기분이니까 이 인포메이션을 기분으로 하고 우리가 expectation을 yt 플러스 1에 대한 expectation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취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t에는 yt가 들어있으니까, 왜냐하면 yt는 뭐예요? yt는 yt 값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t기에 있잖아. t기에 있으니까 yt 값은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도 알고, 이 알파는 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캐스팅 하는 거지. 우리가 알파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에스티메이트 값을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알파 yt 해가지고 이제 expectation을 취하면 거기다가 yt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yt 플러스 1은 알파 yt 더하기 엡실론 t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알파 알고 YT, 오메가 T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나오죠. 알파 YT는 우리가 아는 걸로 나와버리고 expectation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엡실론 T 플러스 1은 미래 white noise, 백색 잡음이니까 이거에 가장 좋은 expectation, 가장 좋은 forecast 값은 뭐예요? forecast 값은 0이죠. 이거의 mean 값은 0이죠. 그래서 expectation YT 플러스 1 given 오메가 T expectation, conditional expectation 하면 alpha yt가 되고 alpha yt가 뭐예요? 우리의 first one step ahead forecas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R1의 forecast인 one step ahead 예를 들면 IPG처럼 우리가 달별 데이터를 하면 한 달 후에 y 값을 forecast 한 것이 뭐 어떻게 돼요? 알파 곱하기 오늘 값, 오늘 한 달 전, 그 오늘 이번 달 거에 yt 값을 알파를 곱하면 거기다 알파를 곱하면 그게 forecast 값이 되고, 만약에 두 달 후 거 yt 플러스 2를 이제 forecast 하면 오늘 이번 달에, 그러면 두 달 후 거는 어떻게 돼요? 알파의 제곱을 곱해서 오늘 이번 달 값 yt를 알파의 제곱을 곱해서 곱하면 바로 그게 forecast 값이 돼서 아주 forecast가 쉽습니다. 그래서 K-step ahead는 이 K 달 후 거, K 달 후 거는 뭐 알파를 K승 해가지고 yt를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 알파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훗날 거, 먼 후에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포캐스트 값이 점점점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알파가 1보다 작으니까 K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한 거를 여러분들이 봅시다. seed 1, 1, 2, 3, 4, 1, 2, 3, 4, seed 2는 1, 2, 3, 4, 5, 6. 그래가지고 알파는 0.9, 우리가 하는 알파, AR1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Yleg은 Rednor Seed 1, Yleg이라는 게 YT-1인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기 두 룹으로 생성을 하는데 데이터를 200개를 생성하는데 I equal 1부터 n까지. 그래서 그 생성하는 random number generator가 Rednor고 seed 2로 돼 있고, 그 다음에 Yleg은 뭐냐 하면 i가 1일 때 랜덤 넘버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Yleg에.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주는 거죠. Yleg은 초기 값이라고 했죠. Rednor 해가지고 seed 1 해가지고. 그래서 초기 값을 뭐 0, Yleg equal 0이라면 사실은 좀 인위적이죠. 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것도 랜덤으로 이제 선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룹을 돌아서 몇 번 돌아요? 200번 돌아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y equal 알파 곱하기 yleg, 이게 우리 모형이죠. 그죠? 우리 모형이고 더하기 2가 Rednor 해가지고 이제 epsilon t죠. 그리고 아웃풋 했으니까 y도 200개 다 기억하고 yleg도 기억하고 2도 기억하고 이런 기억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룹에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yleg이 y가 돼야죠. yleg은 y가 돼서 하루 더 가면 t-1이니까 y equal 알파 곱하기 y t-1이니까 t-1 값이 계속 증가하고 yt도 증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두 그룹을 돌 때마다. 그래서 yleg equal y 요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게 200개의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세스 코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리마 데이터 이퀄 AR1. 그래서 이제 아리마가 여러분들이 프락 레기, 우리는 리그레션을 많이 했는데 프락 아리마입니다. ARMA integrated 이렇게 그 뜻인데 integrated ARMA죠. ARMA, ARMA moving average하고 AR auto regressive 그거를 합쳐서 아주 어리마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syntax가 identify variable equal y, y라는 변수에 를 identify 모델을 identify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identify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estimate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해라 어떤 모형 p equal 1, p는 AR 모형의
first order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R1을 이제 추정하라 하고 Q는 MA 모형의 오더입니다. MA 모형은 오더는 0이다. 그래서 MA 모형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추정하는 방법은 method는 ML maximum likelihood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maxIT는 maximum iteration인데 거기 써 있는 대로 200번 iteration 해라. 왜냐하면 만약에 디폴트로 요거 값을 maxIT equal 200이라고 안 써놓으면 40번 iteration은 40번이 맥시멈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40번보다 더 큰 숫자, iteration을 더 많이 해야 될 경우를 위해서 200이라고 해준 거고요. no constant는 우리가 아는 회귀 모형에서 절편이죠, 절편. 그런 constant라는 값이 있느냐, 없다, 이게 no constant, constant, mu는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estimate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정한 estimate 한 값을 가지고 forecast 해봐라. 그래서 forecast lead equal 12, 12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별 데이터라면 1년 후 거, 1년, 다음 달, 그 다음 달 해가지고 12달 앞이니까 1년 후까지 forecast 해봐라 하는 거고요. estimate p equal 2는 뭐예요? AR2겠죠, 그죠? 2가 AR의 오더니까 P는 AR의 오더를 뜻하고 Q는 MA의 오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A는 없고 여기도 method를 ML, maxIT 200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라그리마는 이렇게 문법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identify가 오고 그 다음에 estimate이 오고 그 다음에 forecas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ecast 보세요. forecast가 다 아주 그냥 옵션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rec 했을 때 forecast 옵션이 있었어요? 없죠. forecast는 없어. 프락 regression 할 때는 프라그리마니까 forecast equal, 아니 forecast하고 lead equal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든지 앞에 그 값을 우리가 forecast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의 그 결과값들은 아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하려면 그래서 여기는 결과값이 없고 요번 강의에서는 제 14강에서는 15강에서 결과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14강 수고하느라고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